선수행과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불교 수행의 본질을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보고 현대인에게 적절한 수행 방편을 모색해보는 특별한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불교계 대표 학술단체 밝은 사람들 연구소가 수행을 주제로 24번째 학술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고창 선운사의 단기 출가 프로그램인 제1기 단기 출가 학교 쉼 그리고 시작이 9박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달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내년 1월과 2월에는 서울 진관사, 제3교구 본사 신흥사에서도 단기 출가 학교가 열릴 예정입니다. 충남 가야산 일대 내포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인 서산 보원사지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대규모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산 보원사지의 주요 유물을 보관하는 장경각과 관리동 건립 기공식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화재가 난 여수 흥국사 산내암자 도소람 재건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파른 고지대까지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도로 설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의 자비도량 마이산 탑사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어르신 생신상 봉사에 이어 자비의 쌀 나눔까지 끊임없는 자비행으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선수행과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불교 수행의 본질을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보고 현대인에게 적절한 수행 방편을 모색해보는 특별한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불교계의 대표 학술단체 밝은 사람들 연구소가 수행을 주제로 24번째 학술 연찬회를 열고 수행을 통한 초탈과 치유의 길을 대중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류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 수행의 본질은 세속에서 벗어난 초월적 체험에 있는가, 내면의 치유 과정에 있는가. 서양에서 시작된 명상 열풍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불교 수행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는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진정한 목적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왜곡되거나 잘못 활용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의 본질을 초기 불교와 선불교, 명상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현대인에게 적절한 수행 방편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와 사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온 학술단체 밝은 사람들 연구소의 24번째 학술 연찬회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이번 연찬회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수행을 큰 주제로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내년에는 불교 수행의 핵심인 치관, 내후년에는 간화를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불교 전통은 초기불교, 뒤승불교, 또 뒤승불교 내에서도 유식, 중간, 열애장, 선불교, 티베트불교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심리학과, 철학과, 그리고 사회학, 다양한 학문 분야하고 소통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학술 연찬회에서는 심리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명상이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등 실용적 목적에만 치우쳐 불교 전통 수행과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의 마음챙김 명상은 초기 불교의 통합적 수행 체계와 달리 번뇌를 다스리는 수행법, 정학의 일부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고통은 일반적인 괴로움을 의미하는 고고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괴로움은 스트레스라는 심리적 괴로움보다는 실존적인 괴로움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의 명상과 불교의 수행은 그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가운데 선은 인간과 우주의 근원을 깨달아 생사고락을 해결하고자 하고 명상은 심리적 고통을 치유해 심신 안정을 얻고자 하는 만큼 서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전통 선 수행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음 치유가 궁극적으로 생사해탈의 길로 나아간다면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행과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중생이 본래 부처다. 모든 중생이 다 성불되어 있다. 성불했다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수행이 전개되고 있고 또 깨달음의 발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불교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밝은 사람들 연구소의 학술 연찬회는
수행의 본질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초탈과 치유라는 자칫 이분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개념을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충남 가야산 일대 내포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인 서산 보원사지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대규모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조계종과 충남 서산시가 손을 잡고 보원사의 주요 유물을 보관하는 장경각과 관리동 건립 기공식을 열었는데요. 그 기공식 현장을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제부터 통일신라,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중심지이자 수많은 절터와 불교 문화재를 간직한 충남 가야산 일대 내포지역. 내포지역 불교 문화유산의 핵심인 서산 보온사지 일원의 천년의 역사를 되살릴 대규모 가람불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가사적인 서산 보온사지에서 유물과 경전 등을 보관하는 장경각과 관리동 건립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장경각과 관리동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일원에 건립되며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연구, 전시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번 불사는 보온사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이전 중창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역사적 전환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역사의 시작일입니다. 감개무량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보온사 장경각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모두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보온사 수륙제 관련 목판 등 유물 257판을 보존할 수 있는 장경각 연구소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서산시와 수덕사 간 업무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추진돼 천년의 불교 역사와 문화관광의 거점으로서 보온사지의 복원과 체계적인 보존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곳을 정말 제대로 가꾸고 또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로 사랑받는 곳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공식에 앞서 식전 행사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산신제와 어르신 농악대의 민속놀이 지신 밝기가 펼쳐졌고 수덕사 방장 다라 우송 대종사가 축원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천년을 이어온 보온사지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5층 석탑의 국보 승격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보온사 고려 철불 자상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불교계와 지역사회의 20여 년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됐습니다. 사찰 하나 짓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가 복원이 되고 미래로 가는 큰 이 길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도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보온사는 앞으로 대웅전과 향적당 등의 불사도 함께 추진해 전통 양식의 대가람으로 복원돼 불교 역사와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산 보온사지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고창 선운사의 단기 출가 프로그램인 제1기 단기 출가학교 쉼 그리고 시작이 9박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선운사의 단기 출가학교는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선운사 주관으로 호남 지역 서찰로는 처음 개설돼 참가자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108참회와 삼시예불, 울력, 바루공양 등 실제 스님의 수행 생활을 그대로 체험했습니다. 선운사 단기 출가학교는 남자 6명, 여자 5명이 참여했고 올해 14살인 참가자부터 66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했습니다. 혹은 출가를 하실 분도 계시겠고 제가를 하시면서 불도에 정진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행기간 9박 10일 동안의 배움과 가르침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법당에 처음 들어와 보시는 분부터 모태신앙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11명의 선운사 출가학교 입문자들은 서로를 밀고 당겨주며 어느덧 든든한 도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9월 덕숭총림 수덕사 선출가학교에 이어 선운사에서 출가학교를 개설했고 12월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내년 1월과 2월에는 서울 진관사 제3교구본사 신흥사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기념 시민 축하 행사가 부산시 금정문화회관 금빛 누리홀에서 지난달 25일 열렸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범어사 주지 정호스님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범어사 관계자, 시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워 국립공원 지정을 축하했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이 되고 이곳을 생태 탐방과 또 범어사, 상광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사찰들이 또 이 사찰 관광 명소로 또 힐링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되고, 부산시는 앞으로 국립공원공단,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금정산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은 후대에 물려줄 더 큰 자연의 소중한 선물이며 또 부산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으로서 금정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 모두가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범어사 역시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여수 흥국사 산내암자인 도소람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요 전각이 잿더미가 됐는데요. 최근 흥국사 4부대중이 보건불사를 기원하는 임시법회를 열면서 재건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가파른 고지대에 자리한 암자까지의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도로 설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여수 영치산 도소람에 난 화재는 요사체와 극락전, 공양간 등 주요 정각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흔적만 남은 건물터에는 탄 냄새가 여전히 가시지 않았고 복원 준비 작업은 난관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도소람은 영취산 중턱 해발 400m 고지대에 자리하고 있어 중장비 진입이 어렵고 복원에 필요한 자재 운반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복구 설계와 병행해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흥국사 4부 대중은 보건불사 기원 임시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재건 의지를 다졌습니다. 도소람이 1679년 숙정 5년 때 치정 스님에 의해 갖고서는 중건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 그 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400년 이상 된 그런 도소람인데 아깝게 지난 5월에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실됐습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도소람이 복원돼서 우리 불자님들이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신도님들이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다르게 복원될 겁니다. 여기 도소람은 기도 발언이 영험하기로 아주 소문난 도량입니다. 모든 분들이 좀 적극 동참하여 주셔서 그 도소람이 복원이 속히 돼서 스님이 열심히 기도 정진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는 관련 인허가 검토와 함께 가설도로 설치 가능성과 복구 공정 일정 등을 문화재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 불자들은 하루빨리 도소람이 옛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소람 그 화재 소식을 듣고 너무 많이 놀랐는데요. 지금 여러 불자님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 모아서 앞으로 빨리 복원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들 오늘 그 복원 법회에 많이들 참석하셨고 빨리 복원이 돼서 화마에 무너졌던 도소람이 어떤 모습으로 복원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조계종이 지난달 27일 충남 홍성문화원에서 홍성불교와 한용운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홍주읍성 발굴 정비 과정에서 사찰 부재가 다수 발견된 것과 관련해 홍성 불교사를 살펴보고 만해 한용운 스님의 탄생지이기도 한 홍성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내포 지역의 위대한 선사와 찬란했던 사찰을 고찰함으로써 내포 불교사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에 왜곡된 역사와 편향된 종교 복원 현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진성 스님은 이번 학술 세미나가 홍주읍성 일대 불교사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홍성 불교 문화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영천 은혜사가 지난달 27일 경내 육화원에서 동국대 사범대 부속 선화여고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24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이 전개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오개를 내리고 참된 불자로 올바른 삶을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덩어리인 줄 알고 잡으면 손을 덜 대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어길지라도 계를 받는 것이 최선의 공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은혜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선화여고에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에 1차로 3천만 원을 우선 전달했습니다. 사찰이 자리한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정성 가득한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 진안의 자비나름 도량 마이산 탑사인데요. 최근에는 산신대제를 회양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쌀도 나눴습니다.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탑사의 자비행을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확한 공양물을 정성껏 차려놓고 전통 불교의식으로 자연과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크고 작은 돌로 쌓은 탑들이 주위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명소. 전북 진안의 자비도량 마이산 탑사가 가을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해마다 탑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불자기업 복성산업개발이 올해도 백미 300포를 공양 올리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백미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웃들한테는 힘이 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항상 소망해 봅니다. 많은 분들께 우리 복성산업개발 박금태 회장님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탑사 회주 진성 스님과 산신제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지역 공동체의 평안과 발전을 발언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산신대제에 앞서 마이산 탑사는 진안군 지역 75살 이상 어르신을 초청해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훈훈한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95을 맞은 송순이 어르신을 비롯해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듯이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생신 축하하기 위해서 봅니다. 스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과 맛있는 공양, 따뜻한 이불 선물을 받은 어르신들은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양하게 많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떠세요? 감사하죠. 이와 함께 탑사가 운영하는 감룡장학회는 2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인재불사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는 봉사를 열심히 한 가족에게 특별 장학금을 주면서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했구나라는 그런 봉사자의 손자, 손녀,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가지고 마이산 탑사가 다양한 활동에 자비행을 실천하면서 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에서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12월 1일)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